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가 끝이 나고 BBC가 먼저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간으로 베스트 11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예상하셨죠? 그래서 매우 특별한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손흥민이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손흥민의 인생에서 처음 보는 골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2021-2022 시즌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알리송 골키퍼를 상대로 동점골을 넣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케인이 선제골을 넣고도 연속 2실점을 하면서 패배의 분위기로 흐르다가 윙크스가 이 선에서 찔러주는 길었던 패스를 알리송 골키퍼가 적극적인 수비를 하려고 할 때 손흥민이 압박을 하려고 붙자 알리송의 실수와 함께 손흥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했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이전에는 손흥민의 양발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겁을 냈는데 이젠 골키퍼도 손흥민을 겁을 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맨시티의 아칸지 수비수가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팁을 얘기해달라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주발로 슈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주발로 때리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러더니 바로 아마 손흥민 빼고 라고 하죠. 손흥민은 양발 모두 슈팅이 가능해서 가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대 수비가 매우 힘듭니다. 상대에게 공포 자체인 손흥민이 공식적인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뽑히면서 왼쪽 윙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반더벤도 역시 센터백으로 뽑혔습니다. 홀란과 마두에케는 헤드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뽑힐 수밖에 없었고 브라이튼의 페드로는 맨유를 격침시키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머는 한 경기 어시스트를 3개를 해버렸죠. 케인이 손흥민에게 한 경기 어시스트 4개 올린 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아스톤빌라의 선수 로저스가 뽑혔는데 좀 특이하죠. 팀이 아스날에게 패배를 했는데도 아스날은 골키퍼인 라야만 뽑힌 선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로저스가 뽑혔으니까요. 이 선수는 아스톤빌라가 이번에 영입한 전 맨시티 유스 출신의 맨시티의 세론 조항으로 묶여있던 미들즈브러 소속의 선수인데 이번 시즌 아스톤빌라가 250억에 영입하면서 에메리 감독이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킬패스 장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1, 2라운드에서 직선 돌파와 연계까지 매우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시어러는 아스톤빌라의 가장 뛰어난 선수로 경기 내내 훌륭했고 패배할 경기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의 킬먼 이 선수도 이번에 울버햄튼에서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는데 어쩌면 그래서 울버햄튼이 초토화되나봐요. 킬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무실점 경기를 이끈 선수였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에 대해서 솔랑키의 부재로 센터포워드로 뛰면서 에버튼을 누더기로 만들었고 2골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센터포워드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두베르와 포지션도 바꾸고 윙어 자리에 많이 보였고 중앙에도 있었고 팀 셔우드는 손흥민의 압박은 누구도 소니 이상으로 할 수 없을 거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장기는 이제 양발뿐만 아니라 스프린트와 압박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러는 로메로에 대해서는 헤딩골과 에버턴 공격수들에게 힘든 오후를 선사했다고 했고 반더벤에 대해서는 지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누구도 반더벤을 넘지 못했고 화려한 질주로 4번째 골이 터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3명이 뽑히고 브라이튼, 첼시가 2명씩이고 아스톤빌라, 웨스트햄, 맨시티, 아스날이 1명씩 뽑혔습니다. 매 경기마다 토트넘에서 베스트 11 선수가 1명씩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8월에 이달의 손상 도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의 손상을 원한다면 현재 기준 8월 마지막 날인 뉴캐슬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달성해줘야죠. 그러면 혼란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 손흥민의 스피드 체감이라는 직캠 영상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와 순간 보면서도 심장이 덜컹할 정도로 마치 갑자기 치타나 표범에 나타나서 낚아채듯이 이런 건 거의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장면이었는데 살벌했습니다. 손흥민이 달려 들어올 때는 토트넘 원정 팬들이 다 같이 오 하면서 크레센도 합창을 보여주더라고요. 손흥민은 본인이 100m가 12초라고 했었거든요. 아마도 80m 구간부터 피니시 지점까지 다른 100m 선수들보다는 좀 느린가 봅니다. 아니면 12초를 운동화 신고 뛰었던지 정말 진짜 개빨라요. 네. 자 냉정하게
손흥민의 이번 멀티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말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장 가치가 충분할 정도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반더벤이 혼자서 약 80m를 질주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도 패스길만 막으려고 했었죠. 손흥민이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 자체는 자주 볼 수 있지만 그 전 과정이 반더벤이여서는 또 안 되고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할까요? 미드필더들이 해줘야죠. 이번 경기 미드필더들은 합격점을 받긴 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풀백이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는 비수마의 중거리 골이 있었는데 메디슨, 쿨루셉스키가 아직 골이 없습니다. 쿨루셉스키는 프리시즌에서도 골을 가장 많이 넣었고 쿨루셉스키가 제2의 케인처럼 활용해도 그렇게 큰 실패를 볼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역할이고 실제로 비수마의 골 어시스트를 했죠. 쿨루셉스키의 활약이 불안하진 않은데 메디슨만큼은 빨리 골이 터져야만 합니다. 2024년에 메디슨은 한 골 넣었습니다. 1월에 부상 복귀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 한 골은 퀄리티가 높지도 못했습니다. 아스톤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질주 후에 골대 앞에서 밀어 넣었는데 사실 아스톤빌라 체력이 고갈 상태라서 다득점이었을 뿐입니다. 메디슨이 득점이 무조건 터져야 합니다. 두 경기에서 이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본인도 만족하고 있지만 이번에 손흥민이 얻어낸 그 좋은 프리킥 찬스에서도 각이 덜 꺾이면서 찬스를 날렸죠.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기회를 만드는 것까진 좋은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지난 시즌 초반으로 돌아온 것 같잖아요? 골맛을 봐서 본인도 빨리 더 즐거운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토트넘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얼마나 갈증을 느꼈습니까? 메디슨이 잘하는 게 손흥민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즌 동선이 겹치는 호흡이 안 맞는 현상은 이제 전혀 보이지 않죠. 손흥민도 이제 정상적인 골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에버턴전 첫 번째 유슈팅, 손흥민에게 기회가 나왔는데 사실 슈팅의 질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굴절이 되었기 때문에 위협적이었던 거죠. 너무 안 쏘니까 슈팅 정확도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슈팅 총 3개 때렸습니다. 두 경기로는 평균 슈팅 2개입니다.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곤란합니다. 뉴캐슬은 분명 전방 압박까지는 강하게 하면서 점점 물러나서 실수 유발로 역습을 만드는데 더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개월 전 토트넘을 완전 초토화시켰잖아요. 보는 내내 토트넘이 너무 못해서 불편하기까지 했죠.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가장 비참했던 경기는 바로 이 뉴캐슬전입니다. 그때까지 몸에 이상이 있던 우도기가 뛰고 있었고 메디슨, 비수마도 정상이 아니고 심지어 손흥민은 후반전에 쿨루셉스키와 교체를 시켰었죠. 포백이 그대로 가동되고도 초토화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실수가 많은 안 되는 날인 것도 있지만 그게 왜 실수가 많습니까?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도 크거든요. 원정 경기였으니까요. 뉴캐슬은 홈에서 맨시티 같은 팀에게나 패배하지 홈은 정말 강합니다. 아스날도 홈에서 이겨버렸죠. 노팅엄에게만 패배한 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뉴캐슬 선수들이 부상 속출로 팀이 그냥 팀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도 슈팅 한 개도 못 때렸습니다. 토트넘 대패했고요. 아시겠어요? 에버턴 이긴 걸로 붕 뜨면 안 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슈팅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당연히 손흥민이 슈팅 수가 2개 이하면 팬들이 바라는 결과 못 얻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 긴장하고 손흥민 슈팅 수 늘리는데 집중해라. 아직 갈 길 멀다. 알았지?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